아, 안녕하세요. 저는 선주의 산림탄소 상세 사업 지속 참여 조건으로 발표를 하게 된 박민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게 진행하고요. 처음에 이제 연구의 필요성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정부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공편익과 산림탄소 상세 사업의 공편익의 일정화, 비용 효율적인 특정,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규제 시장과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탄소 상세권의 공급은 다른 감축 수단에 비해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산림탄소 상세 사업이 보조금 없이는 수익성이 없다는 선행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급 유지 및 증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참여 산주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탄소 상세권의 공급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시장 쇠퇴가 이제 우려된다는 게 연구의 문제로 이제 삼았고요. 그래서 산주에게 산림탄소 상세 사업에 참여에 대한 수용 가능한 금액을 제시를 해줄 때 산림탄소 상세권 시장의 공급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제시한 금액을 수용함으로써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연구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목적은 수용 의사 금액 수준에서 공급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선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생산자 이론을 생산자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산림탄소 상세권을 생산하는 산주가 생산자로 볼 수가 있고, 이 산주가 산림탄소 상세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목재 생산에 대한 이제 특정 부분을 좀 감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회비용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최소 보상 수준이나 기회비용의 보상 잉여금의 합을 이제 WTA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WTA 적용법이 레드플러스나 이제 산림탄소 상세 사업 측면에서 널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에서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선행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을 했고, 크게 사업 특성, 선주 특성, 그리고 사업 대상지 자원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 변수들을 참고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전체 산림탄소 상세 사업 중에서 거래형 유형에서 가장 많은 흡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경영 유형,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벌기형 연장 사업이 약 63% 흡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 산주가 약 8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 산주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개인 산주분이 66분이 계셨는데,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이제 45명 분 중에서 36명 분의 이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사업에 대해서 총 비용을 각각 사업별로 구하고 나서 사업의 총 비용을 추세선을 연장선을 그어서 평균 그래프를 도출을 했습니다. 총 비용에서 이제 각 단위당 이제 비용으로 평균 비용 그래프를 구했고, 그리고 이제 단위당 증가하는 한 개의 비용 그래프를 다시 측정을 해서 그려서 나타냈는데, 36개 이제 사업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저 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의 34개의 사업이 돼 있었고, 2개의 사업만 이제 최저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탄소 상세권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상가치평가법으로 하였고, 입찰식 질문 그리고 양분 선택형 질문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WT 값은 WTP보다 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급 임계점을
설정해서 과대치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임계점은 규제 시장의 탄소 배출권 가격인 시세가로 지정을 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처음에 초기 가격을 제시하고 예 아니요 답변에 따라서 이제 5번을 질문을 하는데 이제 수용을 하겠다 하면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겠다 하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수용의사 금액, 사업에 대한 노력,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선호, 소유 임시 면적, 부재산주 여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소정, 생태자원도 임령, 도로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임령과 도로 접근성은 그 사업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 방향을 설정하였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수용의사 금액이 주어졌을 때 그 원래 이제 생산 원가에 비해서 수용의사 금액이 이제 가격이 정해졌을 때 얼마큼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산림탄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 특성을 찾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연구 방법을 좀 흐름을 무식한 것이었고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용의사 금액이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 점선처럼 이제 주어졌을 때 생산 원가보다 그 위에 있는 수용의사 금액이 주어진다면 그 아래 초록색 점 아래에 있는 그만큼의 양만큼 이제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그러면 이 정도 수용의사 금액이 주어졌을 때 산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 이상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 정도 수준이 그 생산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 좀 많았고 34명, 36분 중에 34명이 남자분이었고 그리고 연령은 60대 후반 정도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학력은 대졸 분들이 많으셨는데 연령대에 비해서 좀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으신 거를 알 수 있었고 연평균 소득은 3,000에서 4,500만 원대가 제일 많았고 주재산주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용의사 금액과 공익가치 선호도 그리고 교육 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서 이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모형 적합도는 모형이 적합하다고 이제 나왔고 그 수용의사 금액과 공익가치 선호도 그리고 교육 수준이 지금 여기서 연령도 포함이 되는데 연령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세 가지가 이제 기대했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됐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찰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급 임계점 메커니즘 통해서 WTA의 실현 가능성 있는 그 가격 지지 정책의 기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산림탄소 상세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WTA 수준의 가격을 지지해줄 정책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 증대를 위한 사업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최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사업은 36건 중에 2건이었고요. 2건은 이제 공급 가능한 양은 7,100, 연간 7,100 탄소톤, 이산화탄소톤이었는데 이는 산림탄소 상쇄 사업이 아니라 이제 외부 사업, 산림부문 외부 사업에 등록된 4건의 그 총 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주의 지속적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산주의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봐서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주의 대상으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구 대상이 좀 이렇게 36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그 36명에 대한 답변이 WTA 답변이 좀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과대 추정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공급 임계점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도출된 가격이 가격 지지 정책의 기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 가격이 주어졌을 때 이 정도 그 생산량이 6.8배에서 18.6배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산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제 수용 의사 금액이 높아질수록 사업에 더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 선호도가 높을수록 더 사업을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그 산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적 공급량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탄소 배출권의 공급자인 산주들의 그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이제 경제 이론에 근거하여서 대량적으로 평가한 데 그 의미를 좀 배워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